돈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후한 인심과 넘치는 정,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시장인데요. 예로부터 시장은 넘치는 정보와 특색 있는 문화,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만나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소비 형태의 변화로 서민경제의 중심이었던 시장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전통과 현대화의 갈림길에 선 강원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 지영구 상지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이너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도시와는 달리 강원도에서 전통시장은 삶의 터전이자 수당의 공간이고 또 경제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많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또 형성되고 이렇게 도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남다른 노력, 또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전통시장은 그 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제 활성화의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가 보존되고 있는 생활문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고도화된 유통 시스템을 갖춘 대형 마트에 밀려서 그 전통시장이 점점 쇠퇴화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의 고유성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 경제의 축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보호책,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 시급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장님 그렇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지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전통시장은 그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경제 활동 공간이고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전통시장은 지역 특유의 그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전통시장은 그 인간미 넘치는 소통의 장이었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공간, 그리고 문화, 정보, 경제가 만나는 접점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정책은 필수적이고요. 그동안 이제 그 산업화가 가속화된 그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전통시장이 급속히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의 등장, 그리고 이제 그 소비 행태의 변화, 또 글로벌 경제 영향 등으로 전통시장이 위축되어 왔었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포함해서 미등록 시장까지 한 79군데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포 수만 한 7,700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자까지 포함한 3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그 도내 도소매업의 종사자의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서 큰 비율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획기적 경영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동안 이제 각 지역별로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원주에 예를 들면은 이제 중앙시장, 미로예술시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이제 모범 사례로 예로 들어져 있고, 또 춘천 같은 경우도 춘천 우평동 야시장 같은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가능성이 보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몇 년간 도내에서 전통의 활성화 바람이 좀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설적인 현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생성이 됐고 또 전통시장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을 방문을 해보면은 천편일률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운데에 아케이드 통로에 지붕으로 씌워져 있고 양쪽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특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초창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에 중점을 뒀었죠. 주차장 시설, 뭐 경관, 간판 정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실현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 헤게모니는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008년부터 또 다른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이제 관광형으로 육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관광형 전통시장을 개발을 했었고, 이후에 역시 또 한 2011년부터는 이제 그 셀럽 마케팅, 뭐 아이돌이나 가수들 이런 뭐 초청해서 공연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이런 셀럽 마케팅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 또한 이벤트성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왁자지껄 시장, 또 뭐 야시장, 특성화 시장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왁자지껄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올해도 아마 23개에서 24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 동해 북평시장, 또 속초 관광수산시장, 그리고 평화지역 그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말 야시장들, 또 그 강릉 서부시장 야시장이나 인제 전통시장, 별빛 야시장, 뭐 이런 그 각 지역의 특징들을 살려서 주말에 이제 야시장을 개설을 했는데 올해 야시장도 아마 그 3개 시군에서 4개의 사업이 공모를 마쳤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야시장이 개설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런 그 왁자지껄 전통시장이나 야시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활성화 정책은 되지 못한다. 물론 이벤트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그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 길게 이어갈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접목한 그런 그 정책과 함께 그 시장 상인들한테 전기세 감면이랄지, 뭐 수도료 감면, 상하 수도료 감면이랄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 투자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강원도 의회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연구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을 맺어서 서로 이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볼 일로 보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들은 결국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십니까, 교수님? 네. 전통시장을 말하기 전에 전통시장과 경쟁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1948년도에 뉴욕에서 코르베이시라는 브랜드의 대형 시장이 생겨나면서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에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정말 그 이후에 비욘드의 죽순이 생겨나듯이 대형마트들이 온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면서 전통시장이 점점 쇠퇴해가는 길을 걷고 있었고 2007년에 실질적으로 총 매출액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가 추가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그 격차가 정부가 내놓는 보호책, 그다음에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재생 및 다른 모든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도 그렇듯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그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지방 특색화에 대한 포커스,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창출, 그다음에 문화 커뮤니티 센터의 보조적인 설치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좀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그에 따른 효과가 참 나타나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 소홀 등의 좀 지적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원주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16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114억 원은 그 외벽, 도색, 또 주차장, 뭐 바닥공사 등 이런 시설을 했고요. 네. 또 청년물 창업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했고요. 또 이제 시는 이후에도 이제 전통시장의 그 화장실 개보수, 전선 교체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떤 그 소비 트렌드 변화나 또 시장 만족도 조사나 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단기간의 그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년몰 사업도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죠. 창업한 이후에 관심이 끊어지면은 못 배건합니다. 연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또 상인들의 이런 그 친절 교육, 마케팅 교육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죠. 물론 이제 상인들의 그 마인드도 좀 변화가 돼야죠. 상인들 스스로 전통 시장을 계획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찾았을 때 호응을 안 해준답니다. 니네들이 뭐 장사할 줄 아냐? 뭐 전통 시장하고 뭐 대형마트하고 똑같은 줄 아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식 개선도 그렇죠. 좀 있어야 상인들의 마인드도 좀 개선이 돼서 네. 친절 교육이나 마케팅 교육이나 홍보 교육 등 이런 것들을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전통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후관리 소홀에 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방금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좀 뭘까요? 지금 황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주시장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주시가 소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성화 결과치가 목표한 것만큼은 안 되는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가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사실 오늘 이런 대담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일 테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고 어떠한 점이 더 추가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상인들의 자구책 노력이 필요한지를 면밀적으로 검토한 뒤에 추가적인 지속적인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나가하마시의 상권 활성화 대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꼽히고 있는 온양 온천 상가 같은 거를 좀 면밀히 좀 원주시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좀 자구책을 노력하는 부분을 좀 북돋아 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자기만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면 이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움직이려는 노력이 관과 함께 같이 경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 초에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로 상가 40여 개가 전소되고 막대한 좀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6개월이 지난 현재 구체적인 복구나 지원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또 알고 있는 듯이 원주시 주간회의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됐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 1월 2일 날 발생된 그 원주 가나다라동 중에서 나동 위주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상인이 지금 피해를 받고 계시고 그 대책이 아직 좀 막연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시에서는 정부 부서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원주시의 계획으로는 라동을 통합하는 지방공사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확대해 주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화재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협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원주 상인분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적인 좀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중앙동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돼서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친 후에 제안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화재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원주시와 시장 상인회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주 전통시장이 더 편안한 공간으로 원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원주 중앙시장 화재 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내 전통시장은 현재 전통과 현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만 오랜 세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온 만큼 좀 시장의 고유성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앞으로 도내 전통시장들의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전통시장을 보호하거나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인드는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시장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의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 방법으로는 고객 지원 커뮤니티 센터 조성,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쿨타운을 작게라도 부분에 지원을 해줘서 전통시장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지원 강화하는 것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 스스로가 내 의지로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주체적인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향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첫째는 전통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성과 건강.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문화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 전통이 있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말은 전통시장인데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외국처럼 올리브를 팔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상가 점포에는 올리브만 들어옵니다. 다른 업종은 들어올 수 없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프리미엄 중 뭐 다른 업종이 바로 들어오겠죠. 네. 우리나라도 참기름이나 들기름 파는 집에 주인이 돌아가시면은 그 집은 참기름만 판다. 예를 들어서 원주 중앙시장 참기름이 최고다. 이런 전통을 100년, 200년 가게가 이어져야 됩니다.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전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문화인데요. 예를 들면 독일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입구에서부터 뭐 한 500여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센터에 1만여 평의 숲에 비어 가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물론 우리 같은 경우 조건이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은 최대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해서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정직성 그리고 건강성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영국 전통시장 같은 경우, 어시장 같은 경우 미넨에 있는 미넨이 아니죠. 영국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어부들이 직접 잡은 생선 이런 것들만 파는 거죠.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낚싯대도 품에 안고 고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홍보까지 가능한.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 전통시장 입구에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물건, 음식만 팝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정직함. 그래서 가격은 천편일조로 다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의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함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접목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수민 아나운서는 전통시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누군가요? 어머니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머니처럼 네. 따뜻하고 포근한 시장이면 성공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주 국장님과 지명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